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수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오늘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전히 평행선에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정치권은 정치적 타협이라는 효능감은 잃은 채 수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또 시도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3월 임시국회에서는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류현정의 마이콘 수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CBS는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긴장 좀 하셨어요? 네, 많이 떨리네요. 잘하실 것 같습니다. TK 행정통합특별법 연일 이슈인데요. 결국은 어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처리가 무산됐죠. 네, 그렇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 막판 협상은 이어졌지만 TK 특별법은 결국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고 또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지만 민주당이 대정 충남 통합안과의 연계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네. 법사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시했던 2월 처리 데드라인도 이날로 종료됐습니다. 일각에서는 3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일까지 TK 통합특별법을 처리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다고 했지만 네. 이 역시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한편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측에서도 오늘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여야 협의 역시 이번 달 회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는데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서 TK 행정통합은 장기 표류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본회의 통과가 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다가 계속 희망 고문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일주일은 사실상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날짜별로 좀 살펴보자면 2월 24일에 법사위에서 광주 전남 통합법은 통과가 됐는데 TK 법안은 보류됐습니다. 이유는 대구시의회의 졸속 통합 반대 성명과 또 국민의힘 내부 이견 때문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이 지도부에서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라면서 목소리를 높였고요. 네, 그랬죠.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면서 사퇴에 대한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투표 결과 찬성이 우세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법사위 개최 및 또 본회의 상정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네. 이후 27일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정부인 대구를 찾으면서 해당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지만 네.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 무산 시에 책임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변수까지 등장했는데요. 앞서 빈껍데기 통합이라면서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 의회가 통합 적극 찬성을 공식 발표했던 겁니다. 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이 당번조를 서고 있다라면서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라고 역공에 나섰고요. 이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당번조 하나 못 바꾸겠나, 또 목리 부리지 말라라고 맞받아치면서 통합이 사실상 정쟁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송 원내대표는 1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네. 여당의 요구 조건을 수용했는데요. 하지만 여당이 또다시 한 발을 뺐습니다. 민주당 황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지역의 일부 기초의회에서 TK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라면서 네. 법사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또 TK 의원들 또 당원 수백 명은
국회 본관 앞에 집결해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서로 계속 이렇게 공을 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역 여론도 그랬어요. 처음부터 찬성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반대의 목소리가 있고 또 안동이나 북부권에서는 지금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나 경북도지사 예비 후보들 사이에서 오히려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이강덕 예비 후보는 AI와 반도체, 또 모빌리티, 소부장 산업 등 전략 산업 특례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면서 이대로 통과된다면 핵심 산업 주도권을 전남과 광주에 빼앗길 수 있다라고 주장해왔고요. 더 나아가서 철저히 지역별 갈라치기를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경환 예비후보도 알맹이 빠진 껍데기 법안과 도민의 동의 없는 졸속 추진이라면서 여전히 지역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서 특별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서 엉터리 법안을 뒤집어 보겠다며 마지막까지 여론을 호도하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표현했고요. 네. 또 김재원 예비후보 역시 더는 조급함과 졸속 추진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면서 행정통합은 좀 더 차분하게 민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공통된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법안 내용이 광주 전남에 비해서 불리하다, 졸속 추진이다, 또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개입됐다. 즉 단순하게 통합 찬반이 아니라 이 법안의 조건이 적절했느냐가 쟁점입니다. 네. 서 기자 보기에도 12일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 통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가 보기에 뭐 어떤 이유에서 어려울 것 같으세요? 일단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됐으려고 했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어야 됐다고 보는 입장이라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지 않을 거다. 예. 네, 변화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그리고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법사위 보류 이후에 누가 민주당의 거부 명분을 줬느냐를 두고 자중질환 양상까지 벌여졌습니다. 네. 일부는 대구시의회의 수정 요구가 빌미가 됐다고 비판했고요. 또 반대로 경북에서는 애초에 불리한 법안을 왜 밀어붙이느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선거까지 맞물리면서 통합 문제가 정책 논쟁을 넘어서 정치적 유불리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지역 통합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분열을 드러내는 그런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참 연일 이슈인데 쉽지는 않아 보여요. 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슈 분석을 위해서 이강덕 전 포항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 너무 바쁘시죠? 예, 좀 네. 선거운동 다니느라고 조금 바쁘긴 바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 저희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로 아시는 사이시죠? 뵌 적 있습니다. 예. 네, 정치부 기자니까 앞으로는 예. 또 더 뵐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아까 바쁘다고 하셨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우선 이제 제가 포항시장직을 올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중북부 지역에 많이 갈 수가 없어서 최근 연도에 좀 이렇게 인지도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2개 시군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바쁘고 또 면적이 크잖아요. 네. 경북은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사람도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니까 뵙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런 데 시간을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님이 포항시장을 오래 하셨고 또 동해안 쪽에서는 예전에 근무를 하신 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 경찰 재임 시절에. 예. 네, 근데 북부권 내륙 쪽에는 전혀 인연이 없으세요. 어떠신가요? 제가 경찰할 때 그게 이제 구미경찰서장을 오래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상주에서도 또 근무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경북경찰청 차장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경북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전혀 뭐 이렇게
경북이 낯설다? 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제 나름대로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네. 또 제가 이렇게 다니니까 진정성 있는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워낙 방송 출연 많이 해보셨죠, 시장님? 예, 조금. 예, 예. 예. 이제 뭐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예.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서 예. 긴장을 푸시고 편하게. 아니 여기 저 노트북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보니까 이게 뭐 잘못됐는지. 네, 뭐 아마 이렇게 조작을 해주고 가신 것 같은데 오늘 시장님의 순발력을 많이 기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사실 행정통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시장님 직접 입장을 많이 밝혀 오시기도 했고 어제로 2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결국 2월 임시국회에서는 행정통합특별법이 처리가 되지 못했는데요. 반대 입장을 계속 밝혀 오셨잖아요. 예, 예, 예. 이렇게 될 줄 조금 예상을 하셨어요. 저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우리 통합 대구 경북 통합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4년간 20조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도 결국은 미끼였다. 결국은 대구 경북을 갈라치기 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작전에 말려들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오늘 SNS를 통해서 그간에 작년 말부터 우리 그동안에 글도 밝혀왔지만은 정부가 이렇게 대통령이나 총리나 또 정부가 하는 그런 워딩을 정부 네. 주요 인사들이 그 부분을 이렇게 쭉 그 일자별로 제가 밝혀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이렇게 보면은 이 시간대대로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은 더욱더 그게 사실로 판단될 정도로 네. 이렇게 굳어진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이게 행정통합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는 예. 문제는 아니다. 굉장히 이것은 신중해야 되고 그야말로 국가 100년 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깊이 있게 보고 또 어느 지역이라고 차별하고 어느 지역이라고 뭐 홀대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필요할 때는 꺼냈다가 네. 부담이 되면 또 걷어들여버리고 하는 그런 철저히 놀아난 거 아니냐. 그럼 처음부터 광주 전남만 시켜줄 생각이었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뭐 그 광주 전남 쪽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대구 경북은 시켜줄 생각은 없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좀 졸속으로 추진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12월 작년 5일 날 이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충청권 대전 세종 그 충남이 잘 진척되는 것 같아. 네. 거기에 연합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통합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도 잘 될 듯 그 하다가 안 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제가 인터넷에 SNS 쭉 해놨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은 뭐 우리가 농락당한 걸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12일까지 데드라인 12일까지는 결국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을 거다. 통과가 안 될 거다. 이렇게 보시죠. 예, 뭐 되면 좋겠지만은 이게 뭐 그렇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정부가 이게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네. 현재 지금 정한 방향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또 민주당의 행태를 쭉 계속 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대구 경북 통합이 되면은 민주당이 선거에 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분리해서 하면은 승산이 있는데 통합으로 그렇죠.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 이런. 그렇죠. 네. 예, 이건 정말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큰 뜻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뜻으로 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이거는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애초부터 안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두 분이 생각이 비슷하시네요. 서 기자도 아까 10일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 네,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뭔가 민주당의 명분이 필요한데 대전 충남이 일단은 불발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한다는데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 같아요. 네. 선생님 뭐 편하게 하시면 되고 노트북 들어오나요? 이제 좀 들어오네요. 네, 그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노트북 없어도 아마 말씀 더 잘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반대의 목소리가 중간중간 있긴 했어요. 시장님도 내셨고, 근데 그래도 통합이 무산되면 아까 시장님도 반대하시지만 무산은 좀 아쉽다 하셨는데 지역민들 상실감이 상당히 클 것 같긴 해요. 특히 광주 전남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 이제 그 메가시티의 이점을 우리가 뺏긴다.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조금만 더 보완을 하자면 시장님 말씀대로 법안이 내용이 좀 부족했다면 보완을 전제로 통과시킨 뒤에 좀 후속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보시는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지역의 한 의원이 이런 비유를 했었는데요. KTX에 특실 자리가 안 난다고 열차를 안 탈 수는 없지 않느냐. 일반실이라도 자리가 날 때 타는 게 좀 현실적인 선택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였는데요. 좀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회는 잡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겁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오는 거고 그게 이번 기회가 가면은 기회가 영원히 안 올 것이다. 네. 그 근거가 어디 있죠? 그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진 않는다.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의 속성이 있잖아요. 저는 중앙정부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중앙공무원들의 뜻을 이렇게 행태나 사고를 많이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근무를 했거든요. 그거는 중앙공무원의 속성을 또 중앙부처의 속성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 열차는 좌석이 비면은 그 다음 열차에 또 쓰고 문이 열리고 어김없이 승객이 있건 없건 무조건 문이 열리거든요. 중앙공무원들은 절대 문을 안 열어줍니다. 처음 출발하고 난 다음에 문을 거의 안 열어줘요. 처음 시작하는데도 저렇게 안 열어주는데 이후에 그걸 보완하겠다. 절대 안 해줍니다. 그렇게 됐을 것 같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죠. 이왕 시작할 때 잘해야 한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앙정부 공무원이라는 게 권한이 요만큼 있으면은 이것을 이만큼 확장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게 능숙해요. 그런 거거든요. 네. 왜 우리가 법안을 만듭니까? 법안을 만드는 것은 그러한 그 불신을 전제로 만들어서 절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저 사람들이 보완해 주겠다. 절대 그거는 중앙 부처의 공무원으로 일해보지 않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그냥 하는 얘기,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할 때 제대로 딱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입석으로 타서 정신없이 탈 바에 다음 열차에 제대로 편안하게 타고 완벽하게 타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밥도 먹고 옷도 갈아입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열차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번 기회가 아니라도 또 올 거다 기회는 이런 말씀이신데 예.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으니까요. 내가 지사가 되면 다시 한번 이걸 추진하겠다, 행정통합 추진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 이제 저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게요. 하려면은 제대로 해라. 첫째, 가장 중요한 시도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투표나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아무리 대의민주주의가 지금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걸 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대의민주주의의 원래 본질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시도민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절차가 이번에 생략되고 거의 탑다운식으로 후닥닥후닥닥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출범하고서도 엄청난 지역 간의 시도민 간의 또 지역 간의 갈등들이 네.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뒤에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예,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법안. 네. 법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죠. 철저히 준비해서 그 법안이 다른 광주 전남 법안하고 어떻게 됐는가? 네. 그다음에 대전 충남 법안하고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철저해서 차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죠. 형평성에 맞게 형평성에 하니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아니 내 지역 지정 지지해주는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한 규정을 들어서 지원해주고 네. 내 지원해주지 않는 지역이라 해서 법령으로 싹 다 빼고 법령에 네. 그거는 이거 국가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다는 거죠. 요번에 법령 보면은 너무나 그런 차이가 많고 우리 지역이 실질로 기가 찰 정도였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법령을 통과시킬 바에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예. 우리 시도민의 뜻을 합쳐서 이렇게 딱 해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통합을 왜 하는 거죠? 행정통합을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은 수도권 집중하고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행정통합 이런 식으로 현재 법령과 현재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방 살릴 수 있다.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다. 젊은 층이 안 빠져나갈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그럼 그거하고 행정통합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행정기구 통합이지 그거는. 네. 단순한 그거는 덩치 키우기 해가지고 뭐 우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시도지사만 덩치 키워가 내가 500만의 수장이다. 그거는 우습잖아요. 형식적으로만 통합하는 게 아, 의미가 그럼요. 없다. 이런 철저히 말씀이시죠? 시민과 도민, 네. 대구 시민과 경북 도민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만큼 덕이 되고 나의 생활이 좋아지겠는가. 네. 체감이 확 되는 그런 체감이 되고 통합이 기대가 필요하다. 되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결국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진정한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행정통합을. 그렇지 않는 행정통합을 해서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네. 서 기자 보기에 뭐 걸림돌은 없어 보여요. 재추진한다 이렇게 볼 때. 만약에 시장님께서 도지사가 되셔서 이제 정말 완벽한 통합을 추진하실 때 지금 북부 지역의 반발이 생각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주민분들을 좀 차근차근 설득하실 수 있으실지. 지금 현재의 그 계류되는 법안과 현재의 방식대로 하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방 내에서 그러니까는 대구 경북 내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 예를 들어서 대구로의 집중과 그 외곽 지역의 소멸이 지금 수도권 집중 지방 소멸보다 더 가속화될 겁니다. 그러한 것이 눈에 뻔한데 누가 찬성하겠어요, 그거를? 오히려 대구로 자원이 몰리고. 아니, 그럼요. 네, 그럴 수 북부 있겠네요. 지역은 이제 겨우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이 균형 발전을 해보자고 도청을 옮긴 지. 네. 아니 그런데 2019년도부터 행정 통합을 하자 그러면서 완전히 기대하고 반대로 가니까 거기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충격파를 맞은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정도의 그런 충분한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보완책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쪽에 그렇게 대한 해서 혜택. 네. 통합을 하더라도 거기에 불리하지 않다. 네.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하지 않다.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고 또 그러한 신뢰가 있어야 이 통합이 계속적인 탄력을 받고 힘을 가지고 네. 우리 도민들 시민들이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을 내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시장님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하시고 있으시니까 경쟁자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철우 지사는 굉장히 지금 찬성하고 있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뭐 행정통합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지사가 아무래도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도지사 선거에서 조금 유리할 것 같다. 뭐 통합 단체장은 모르겠지만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최경환 전 부총리는 오히려 이 지사의 불출마 선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불출마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건 뭐 정치적인 진퇴는 다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경환 전 부총리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러한 논란이 생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라. 네. 이 뜻 아니겠냐. 행정통합에 대한 예, 정치적 저는- 책임을 져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우리의 선비들은 경북이 선비고장이잖아요. 예. 선비들은 물러날 때와 나아갈 때를 잘 판단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선비답게 나아가고 불리하더라도 나아가고 유리하더라도 필요하면 물러나고 네. 또 필요한 때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옛날에 의병 활동이나 뭐 이런 것 등에 같이 했을 거거든요. 그렇듯이 정치인들도 물러나고 나아갈 때 또 여러 가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예. 지금 이 지사가 놓여 있다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여쭤보자면 지금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단체장은 일찌감치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 등록하라 했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예.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으신 건지 다른 후보들도 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현직이라는 안정감에 기대 가지고 선거를 하고 또 무슨 기대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심판받고 또 평가받고 이렇게 해서 선택받고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냐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2월 3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2월 10일 날 2월 9일 날 제가 사퇴를 하고 네. 도민 한 분 한 분의 뜻을 받들고 각 지역별로 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예. 또 어떠한 기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서 도정에 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또 제 진심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좀 단단히 예. 먹으셨다. 예. 큰 꿈과 포부가 있으시다. 이렇게 예. 느껴집니다. 예. 네, 오늘 류 위원장의 마이콘 여기까지 듣겠고요.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시장님은 자주 뵀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또 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짧은겨? 그쵸. 예. 짧게 뭐 이야기 느껴지시죠? 반도 모였는데 끝나본 거 아니에요? 네, 또 저희 끝나고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조금 더 이야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류 위원장의 마이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준비를 또 해서 오겠고요. 네, 유튜브에서 마무리해서 조금 더 이야기 해주시고 예. 네, 내일도 유익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이크는 오프하고 유튜브는 온 됐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 이강덕 전 포항시장님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처음에는 약간 긴장하셨죠? 뭐 안 되고 이래가지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뭐 워낙 이 머리에 다 준비를 해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그 이철우 지사 얘기를 조금 더 마저 해볼까 하는데 아무래도 삼선에 도전하는 거고 국회의원 경력도 있고 뭐 당에 워낙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지사님은. 그러면 조금 유리한 공천룰을 이철우 지사한테 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당이 지금 이제 우리 당이 굉장히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보기에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네. 또 답답한 부분이 많다고 현장 다니니까 얘기를 해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번에 어떤 직이라도 공천할 때 우리 당이 굉장히 절실한 마음으로 또 혁신하면서 공천을 해야 되지 구태의연한 생각과 철학으로 공천을 하면은 관행으로 공천하면은 우리가 이제 설 자리가 점점 더 좁아지는 거죠. 지금도 많이 좁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중앙당과 공관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네.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우리 당에 대한 질타가 센데 예. 여기서 그냥 억길로 가다가는 뭐 끝나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보수가 완전 무너지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절실한 마음을 충분히 공천에도 반영할 거다. 예,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갖고 있을 것이다. 네. 예, 저도 그런 면에서는 위기감을 갖고 있거든요. 아. 이 당이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신뢰받아야 되거든요. 신뢰받아 못하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번에 행정 통합도 이 도민들의 신뢰를 못 받았잖아요. 네. 시민들의 신뢰를 못 받고 혼란을 자초한 거거든.
예? 이런 상황에서 이걸 뭐 어떻게 또 된다 한들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서 기자는 뭐 정치부 출입이니까 국민의힘 요새 상황이 좀 어떤 것 같아요? 뭐 개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반성과 장동혁 체제에 대한 좀 우려들이 지역에서도 많이 큰 것 같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은 이제 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저는 좀 일사불란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데 있어서 나를 내세우고 남을 비난하고 이건 쉬워요. 그런데 아까 제가 선비 정신을 얘기했잖아요. 선비들은 정확하게 잘못된 것도 비난도 하지만은 내가 책임질 일, 내가 헌신할 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지금 이 형국에서 당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진퇴와 여러 가지 처신을 하면은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네. 어려울 리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그런 부분에 국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또 투쟁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뭉쳐서 서로 손가락질만 하고 간다. 그러면 이거는 선거는 100점 100패. 그 이후에 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게 국민들에 대한 이게 도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우리 보수 중에 가장 큰 당인데 대통령도 그간에 얼마나 많이 배출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거 다시 반드시 일어서서 보수의 정체성을 아주 강화시키면서도 정말 충분히 논리를 갖춘 또 가치관을 정립한 그러한 보수가 돼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넣어냈고 그런 정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또 거기에 있는 주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선출직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신뢰받아야 되거든요. 지지받아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또 이게 사실상 지금 TK는 뭐 이렇게 말해서 좀 저도 TK이지만 깃발을 꽂으면 거의 다 된다. 근데 다른 지역은 지금 그런 분위기가 또 많이 아니에요. 많이 상반돼 있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우리만 이 고립된 섬처럼 될 가능성, 또 다수당이 지금 민주당인 상황에서요. 그런 것들도 좀 걱정은 돼요. 혹시 우리 선거가 끝나더라도 TK만 뭔가 섬처럼 고립돼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되는데요. 전체를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되 그러나 우리가 너무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다 균형 감각 있게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우리의 보수로의 우리가 갈 길, 우리 그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찾아서 간다면은 꿋꿋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꿋꿋하게 그렇게 가다 보면은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보여주거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주변을 살피다가 자기 중심 없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도 잃고 일관성 없는 그게 돼서 네.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정권도 가져올 수도 없고 네. 옳은 일을 할 수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런 그 생각을 정립을 해서 아주 자신 있게 어려울 때일수록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저도 선거에 임하지만은 선거를 통해서 엄청 낮은 자세로 유권자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제가 질타도 받기도 하고 또는 격려도 받기도 하지만은 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수련을 통하고 정신이 단련되고 또 정말 유권자들 한 분 한 분을 받들어 모신다는 생각을 더욱더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일을 똑바로 4년간 하도록 그런 과정을 밟는 거거든요. 다시 초심을 다지시는 그렇습니다. 계기가 되고 있으시군요. 이런 과정이 없으면은 실현의 과정이 없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네.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불고 이렇게 번개도 치고 네. 그렇게 하는 과정 그때는 정말 피하고 싶고 힘들잖아요. 네. 그래도 그 과정을 꼿꼿이 지키면서 이렇게 견뎌낸 그러한 이후에라야 네. 아주 값진 열매를 맺을 수 결실을 있듯이 맺는다. 정치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는데요.
뭐 오늘은 몸만 푸신 것 정도로 생각하시고 또 한번 조만간에 또 행정통합도 아마 그 사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또 의견을 주시고 견해를 주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또 다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좀 더 주세요. 나중에. 저는 저희가 정규 편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께서 이게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우리만 뒤지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아주 걱정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우리 대구 경북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한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정신적 이상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자산을 많이.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그 자산을 활용을 못해요. 제가 그 자산을 가지고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대구 경북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우리 경북도민 대구 시민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기회를 그래서 많이 우리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희망을 가지고 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네. 그런 대구 경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그런 부분에 앞장설 테니까 기회를 주세요. 네, 또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 기자도 고생했고요. 네, 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